오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봐야 하는 이슈가 참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엔비디아 실적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각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이재모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워서 예,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지난주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계속 지금 좀 누르는 요소 중 하나가 미국도 30년물 장기 국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제 급한 불을 좀 끈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 넘는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 문제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지금 시각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 항상 이제 증시,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봐야겠죠. 이거하고 예. 이제 안전자산의 금리 쪽은 항상 그쵸. 역외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예.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악재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시장 이제 매크로상 볼 때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30년물 금리가 5.3을 넘어선 게 2007년 금융위기 당시 예. 이후 이제 처음이라고 하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금리가 높이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채권하다 수급 논리 이제 문제만 아닌 것 같고 결국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국채 발행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30년물뿐만 아니고 20년, 10년 장기채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금리 상승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이제 투자분들에게 썩 달가운 소식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를 경우에는 당연히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투자 어떤 대상을 이제 구분할 때도 당연히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 측면에서는 빠지는 요인들이고 또 금리 상승은 자금 조달할 때 이자 비용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 PR 성장주들이 되겠죠. 바이오라든지 로봇 산업 이런 쪽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런 이제 매크로상의 금리 이런 걸로 지금 약간 우려감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고퍼주들의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제약발, 로봇 같은 섹터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무겁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워낙 시장에서 주는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캐비너 씨의 첫 데뷔 연설 무대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8일인데요. 이번 연설에서 또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년 요맘때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 초점을 두는 거고 결국 연준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시장의 이제 관전 포인트 같고 이게 또 다시 이제 9월 달 FOMC 회의에서의 소위 말해 이제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하는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지금 한 가지죠. 물가죠. 물가. 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연준이 바라보는 이제 시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과연 이제 올릴 것이냐. 만약에 올리면 또 언제 올릴 것이냐. 이런 거를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에 봐서는 일단 9월에 FOMC 회의가 열릴 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계속 시장은 좀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금리 인상 이런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데 결국 연준이 계속해서 또 지난번 FOMC 회의 때도 그랬지만 인상에 대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연준 내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금리 상승에 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그걸 아마 시장은 계속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예.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도 하나 나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가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 CPI, PPI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 수준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PC는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 나와야 좀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연준이 계속 예. 그 물가를 이제 판단할 때 PC 이제 물가 목표 기준을 항상 2%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달 발표되는 건 일단은 예상치가 한 3.3%대인데요. 당연히 이거보다 좀 낮게 나와야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도감을 가질 건데 그렇죠. 사실 3.3도 지금 연준 목표치에 비하면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방향성의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계속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대까지 가게 되면 예. 금리 이제 인상이 아닌 다시 또 인하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CE 지금 발표상 우리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길 계속 바라고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가져오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은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자산, 주식이나 이런 쪽은 다시 좀 하락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번 주 발표된 그 물가 지표도 여러분들이 투자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에 P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워낙 또 연준에서 중요하게 금리 인상의 지표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금리 인상 방향성 결정되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또 제일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7거래 연속 하락을 좀 하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가장 그 포인트가 아무래도 총 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올 것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실적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번 실적 발표로 AI 랠리가 좀 다시 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당장 실적 발표에 있어서 AI 랠리, 그러니까 주가의 랠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당장 랠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매출액이 약 한 92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97% 증가를 합니다. 조정 EPS가 2.09달러, 대략 전년 대비하면 99% 지금 사실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AI 투자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AI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다 좋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결국 향후의 가이던스를 또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할 건데 단기적으로는 다음 분기 매출을 약 한 1,040억 달러로 좀 전망하니까 당연히 전분기 대비 다음 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걸로 지금 제시는 할 겁니다. 여기 내에서의 뭔가 크게 실적이 미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AI 투자는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주가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몇 거래에 걸쳐가지고 좀 빠지고 있다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장기 추세를 보시면은 그 이익의 증가와 함께 계속 우상향 기존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과도하게 올랐다가 과도하게 빠지는 이 변동이 심한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의 투자는 계속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한 몇 해에 걸쳐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점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도까지도 계속해서 AI 투자 사이클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기사이긴 한데요. 역시나 AI 서버 가격을 엔비디아가 15% 정도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여기에서 왜 가격을 올려라고 물어봤더니 결국 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가를 판가에 전이시킨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이 D램이 지금 원체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AI 가습기, AI 서버 제품에 판매된 제품에 녹이겠어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크게 우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게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와 함께 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나오기를 이걸 사실 바라는 거죠. 일단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실적을 넘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국제금리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야기 여쭤봤고 국내 시장 쪽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7일이고요. 7월에 일단 0.25%포인트 한 차례 인상이 오랜만에 있었었고 8월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금 약간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게 사실 예측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측해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부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시장에 많은 예측하시는 또는 채권이나 이런 쪽의 분들은 오히려 인상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과는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증시 측면에 부담되는 건데 또 과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인하를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시장에 봤던 적이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래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앞서 미국 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약간은 인상 기조, 그러니까 결국 물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가가 사실은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증시에는 어떤 리스크처럼 계속 이제 잔재된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를 좀 약간 어둡게 깔고 갈 수 있는 네, 밑그림들이 되는 거죠. 그게 좀 우리한테는 약간 부담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 여러 차례 있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반복된다 이런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연속적 인상을 안 할 거라 보는 건데요. 예. 최근에 인상을 했던 그 시기 보면 2022년도 그 당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과거에 인하하던 사이클 보시면은 금융 위기,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니까 예. 빠르게 금리를 좀 내려서라도 예, 시장의 좀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예. 연속적으로 또는 빅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올려주거나 쭉쭉 내려줘야 되는 게 예. 맞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과거 이제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 인하 그 흐름 볼 때 미국 쪽 분위기 맞추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는 한번 움직였죠.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국가는 기억나지 않는데 일부 최근에 국가들 중에서도 금리를 좀 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먼저 미국이 올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올리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은 일단 9월 달에 동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인상 인하를 가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우선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이번 주 27일이니까 함께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0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주주 환원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형적인 지금 세론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낙폭이 좀 깊은데요. 어제 추가적인 또 하락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기대 선반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예 뭐 실망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선반영이 좀 됐지 예.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발표한 이후에 예. 그 다음 차례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만큼을 했으면 삼성전자는 그 이상이 되겠구나 예. 해서 시장에서 벌던 숫자들이 지난주에 있었죠. 150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금액이 110조니까 선반영 플러스 실망감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하락한다 하고 해서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주 환원이나 이게 주가를 어떻게 보면 하방을 받쳐주는 기본적인 요인인 거지 이거를 기분이 올려주는 요인들은 아닌 겁니다. 가령 뭐 지금 내가 배당을 더 받겠다고 해서 주식 급하게 매입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에 이번에 준다는 배당 일단 주당 배당금 얼마 했을 때 배당 수익률 계산되잖아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 보유 물량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배당을 좀 받기 위해서 배당 기준을 두고서 이제 더 산다든지 할 거란 말이죠. 또는 이제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좀 주식이 안정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주가를 이렇게 확 올려주는 요인은 결국 아닌 거고요. 올리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실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그 다음에 향후의 하이퍼스케일의 실적 이런 어떤 전망치들이 제가 볼 때 한 9월 또 말 되면은 프리뷰 자료들처럼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3분기에 대한 시각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지 숫자로 증명해내면은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번에 나온 이제 110조 이걸 보고서 그럼 향후 한 몇 년에 걸쳐서 얼마까지 하겠네 해서 뭐 300조, 600조 얘기했습니다. 예. 그거는 주가를 어떻게 보면 좀 올려보기 위한 하나의 좀 바람 어떻게 넣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그냥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그 정도로 뭐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다시 방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내용들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의 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거처럼 예. 아주 발빠르게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투자 의견 물어보면 대부분 분할 매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닥은 잡은 겁니다. 바닥은 잡았으니까 더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한데요. 시기가 상반기에는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사면 바로바로 올라갔거나 조정이 나오면 빠르게 반등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반등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유 현금 생길 때마다 좀 담아두셨다가 결국에는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그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8월이잖아요. 예. 8월보다는 저는 11월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마감될 그 즈음에는 지금보다 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서서히 올라간다는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그다음에 내년도에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되는 거지. 상반기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급등락이 많이 나오니까 데일리로 매매를 좀 하겠다. 그런 지금 시장의 분이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고 종목을 지금은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삼성전자의 하이닉스가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매수는 어느 정도 가능한 구간입니다만 상반기처럼의 그 엄청난 랠리 상승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템포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좀 그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많이 오르고 계속 이런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투자 방향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그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매번 돼서 우리가 항상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좀 낮겠죠. 또는 아무리 잘해도 한 6대 4 정도 비율이라고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니까 결국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사두시면 또 상승으로 반등이 또 변동이 크게 나오면 그만큼 차익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좀 짧게 매매하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 순환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들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가던 상반기와 다르게 8월 들어서면서 스몰캡 또는 섹터 이슈와 함께 자금이 쏠렸다가 또 금세 빠졌다가 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프리마켓 때 로봇주나 원전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빠졌다가 하루 그 1시간 안 된 사이에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변동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을 낼 거고요. 이게 좀 어렵다, 좀 내가 속도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인될 수 있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우량주들을 좀 담아두시고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테마나 뉴스 이런 걸 데일리로 체크하시면서 스몰캡 종목들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좀 아니고 내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대형주에 지금 싼 종목들 또는 싼 구간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 놓으시면은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변동성이라는 게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의미라고도 말씀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또 매매가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조금 기회의 구간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실적이 잘 받쳐지는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오히려 조금 긴 호흡으로 종목들을 저가에서 사모으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잘 들어봤고요.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